자,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빵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새로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콘텐츠를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Q&A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질문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빙자한 Q&A 국어를 한번 해가지고 질문을 제가 대략 추려보니까 좀 비슷한 거 합치면 17개 정도 총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Q&A 영상 겸 그리고 제가 이 썸네일에는 안 할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액티파이 그 제품을 받았던 게 많아서 엑스라지 사이즈를 좀 구독자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고요. 찾아봐야 했는데 지금 애기들이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집에 있는 좀 짐 정리도 할 겸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좀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받은 거 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택배비도 제가 어쨌든 부담을 하는 거고 제가 이 박스도 구해야 되고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생색 한번 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남겨주신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정리를 좀 해놔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걸 읽으면서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둘째 태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둘째가 한 3주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지아이고 태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첫째 둘째 다 제가 태몽을 꾸진 않았거든요. 첫째 태몽은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둘째만 얘기하면 서운하니까 첫째도 얘기하면 첫째 꿈은 자두를 저희 장인어른이 자두를 어디서 많이 따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임신했다고도 아직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태몽이구나 신기하다 해서 태명도 첫째 때는 자두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태몽을 꿨거든요.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는 꿈을 꿨다고 했어요. 맞나?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째 태몽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에서 조개를 캐는 꿈이었다. 미인을 낳는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 태몽을 이제 꿈을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둘째는 지금 사주도 좋고 태몽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2, 3번이 좀 비슷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셨는데 런태기 극복법이나 뭐 운동 권태기 극복법 일단 두 개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면 두 번째로 이제 런태기 극복법은 솔직히 저는 런태기라고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러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이 러닝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몸무게가 하도 잘 찌는 체질이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러닝을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꾸준히 하는 팁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같이 한다. 러닝크루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문매를 많이 맡고 있는 사실 그런 문화잖아요. 물론 그런 민폐를 주는 크루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ET7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벽에 달립니다. 새벽에. 그냥 그런 식으로 아무튼 뭐 사람들 마주치는 걸 좀 싫어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치의 가치라고 항상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은 같이 하는 게 확실히 관택이 오는 거에선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뛰기 싫어도 어쨌든 저희는 항상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시간에 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거기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나름 주력 멤버라고 해야 되나 실력을 떠나서 그냥 거기에서 어쨌든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쿠사리를 많이 먹는다 욕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출산으로 인해 못 나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거기는 저랑 페이스가 맞지가 않아요. 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퇴근할 때 달릴 때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달리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걷고 싶으면 걷고 이런 식으로 좀 부담 없는 달리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날은 기분이 좀 좋아요. 날씨가 좀 괜찮은 날 그런 식으로 달려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러면 러닝 권태기가 저는 극복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운동 권태기. 이미 러닝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핏을 시작했을 때 너무 좋았고 또 개인적인 걸로 얘기를 드리면 그냥 루틴화를 만들어버린다. 그냥 일상에 녹여버렸어요. 저는 그냥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근데 그 사이에 운태기가 없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뭐 하루 정도는 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쉴 때도 그냥 막 쉬는 게 아니라 오늘 막 너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쉴 수도 있는 날. 지금은 그래도 하는 편인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날씨 핑계를 대서라도 하루 정도 쉬어주면 어쨌든 리프레시 되면서 운태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운태기가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루씩 쉬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 7일 다 하지 마시고 주 5일, 4일 이런 식으로 너무 운동에 매몰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운태기는 좀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내년 대회 계획과 러닝 계획 그리고 뭐 러닝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내년 유튜브 계획 같은 것도 물어봐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내년 대회 계획이나 러닝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이제 둘째가 출산을 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회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가 이제 진짜 신생아도 있고
좀 2살, 3살 정도 돼가는 이제 아이도 있어서 혼자서 애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둘을 사실. 옛날에 어떻게 부모님들 애를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대회에 대한 거는 사실 태어나기 전에는 나오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와 보니까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솔직히 이야기인 것 같다. 전에는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미안해서 머릿속에서 대회 계획은 지웠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10km 대회 정도는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10km 대회 경험이 없어요. 하프랑 풀은 뛰어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10km 대회를 나가보고 싶었고, 개인적인 소망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이제 몇 년 있다가도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얘기를 드리면, 하이록스에 한번 꼭 나가보고 싶어요. 하이록스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형들이나 동생들이 운동할 때 하이록스 준비를 하니까 하이록스 세션을 많이 돌린단 말이죠. 근데 제가 러닝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하이록스에 좀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힘이 좀 있는 편이고, 제가 생각보다 머신이나 이런 지속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닝보다는 하이록스 쪽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나름 자신감? 생각이 있어서 하이록스 대회는 꼭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계획, 뭐 바램?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계획. 러닝 계획도 앞에랑 좀 섞이는 건데, 10km 대회를 나가보고 싶었는데 못 나가게 되더라도 나중에 뭐 컨텐츠로라든가 해서 5km TT, 10km TT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3km TT까지는 해봤거든요. 12분 20초인가가 나왔어요. 거의 죽을 둥 살둥 한여름에 뛰긴 했거든요. 날씨 좋은 날 좀 10km 한 45분 목표로 달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10km 기록이 없는데 4분대로는 뛸 수 있거든요. 10km를. 왜냐면 하프도 4분대로 달렸기 때문에 기록을 재보고 싶다. 뭐 실내에서 뛰더라도. 그게 제 러닝 계획입니다. 러닝 목표. 러닝 목표는 하프 풀은 뭐 풀 서브 4는 저의 뭐 아픈 손가락이자 이뤄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10km도 45분 정도는 한번 찍어보는 게 목표다. 그 내년 유튜브 계획에 대해서 5번째 질문으로 내년 유튜브 계획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러닝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 목요일에 제가 출근 달리기를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회사까지 이제 15km로 5km 정도가 늘어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달려보고 싶고, 뭐 시간이 안 된다면 전철을 타고 가서 중간에 내려서 뛰어서 10km 정도를 뛰더라도 어쨌든 목요일에는 좀 저도 웬만하면 꾸준히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러닝 항상 하듯이 러닝 뭐 장비 소개도 해드릴 거고, 거기다가 뭐 제 그냥 살아가는 주절주절 떠드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서 말하는 그런 것도 할 거고, 그런 계획들 일단 여태까지만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운동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촬영을, 뭐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고마운 일인데, 우리 스웨덴 소울 멤버들에게 참 그쪽에서도 촬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태까지 했던 현상 유지의 영상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즘엔 좀 리뷰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좀 더 추억을 담는 영상들도 한 번씩 이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도아가 요즘 말을 시작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귀여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아는 빨라? 아빠 너무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응. 진짜로? 너무 귀여워서 이게 기록을 남기고 싶고, 아, 저 모습 찍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예쁜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저희 도아의 모습을 좀, 그리고 지아의 모습을 좀 담는 그런 브이로그. 그 추가적으로 제가 아몰이잖아요. 아저씨의 모든 리뷰. 제가 러닝을 많이 리뷰를 해서 그렇지, 사실 보시면 애기 용품들도 막 리뷰를 이미 했었고, 음식점도 막 추천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리뷰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추천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육아 아이템들도 리뷰를 해보고 싶다. 제가 뭔가를 새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두 번째 애기, 둘째를 출산한 집 아빠잖아요. 육아용품들에 대한 후기라던가 추천도 좀 해보고 싶고, 아내와 함께 찍는 컨텐츠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게 내년 유튜브 좀 계획입니다. 이사를 오다 보니까 집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나름 예뻐졌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은 LH 주택이었어서 사실 이렇게 배경이 좀 많이 지저분하고 집도 좋아서 좀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집도 어쨌든 육아용품이 많아서 그렇게 정돈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자리도 생겼고 이렇게 촬영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이 실내에서 제 아내랑 얘기하는, 우리 아내와 인터뷰하는 영상도 좀 찍어보고 싶고, 같이 육아용품 리뷰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영상들도 좀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현상 유지 플러스 육아에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하고 싶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기도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건 일단 내년엔 힘들 것 같고, 27년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하이록스 준비기라던가 이런 거는. 6번째로 대회 추천. 이거는 제가 영상을 촬영했었던 적이 있는데, 동마 제마 추천 뭐 비교 이런 영상 한번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마 동마 둘 다 뛰어본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동마가 훨씬 쉬워요. 동아 마라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데, 근데 어차피 하나 나가면 분명히 또 나가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저는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마가 솔직히 저는 먼저 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마라톤 이렇게 힘들구나, 준비 안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한 번 느껴야 동아 마라톤 때까지 준비를 좀 해서 좋은 기록으로 PB도 좀 세우고 해서, 풀코스는 저는 제마, 동마, 어차피 날짜도 그렇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하프는 제가 하나밖에 안 나가봤지만 서울 레이스를 나갔었는데 그 기억이 진짜 좋거든요. 첫 대회였는데 기록도 괜찮았고 주로도 좋았고, 첫 대회니까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고,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전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팔치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있어요. 팔치기가 어려운 런닝인데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팔치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웨이트도 꾸준히 했고 근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팔치기에 대해서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고, 저는 뛸 때 약간 우리끼리 농담으로 티라노 주법이라 하거든요. 달리기를 오래 달리려면 빨리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계란 쥐듯이 쥐고, 이렇게 맨발의 기봉이 보이셨죠? 요렇게 티라노처럼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좀 덜 빠져나가서 오래 팔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뒤로 치고 자연스럽게 오고, 치고 자연스럽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여기 광배가 많이 쓸려요, 풀코스 뛰고 나면. 아무튼 그런 팁을 갖고 있다. 저는 팔치기 할 때 그런 것만 신경 씁니다. 너무 크게 휘두르지 않아야겠다랑, 요 몸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요렇게 힘 많이 안 빠지게, 요 정도 팔치기 신경 쓰면서 달리는 편입니다. 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8번째 질문, 하시는 일이 뭔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광고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이게 말하는 게 솔직히 싫었던 이유가 제 영상들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촬영에 대한 재능이 진짜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광고 편집자가 하는 일은 촬영해 오신 거를, 기획까지 다 해서 잘 찍어 온 거를 저는 편집을 하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이렇게 콘티대로 만들어주고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은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저만 막 찍는 이런 뭐 영상 앵글도 다양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빨리 하거든요, 편집을. 직업이고 하던 일이다 보니까. 근데 소스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퀄리티를 올리진 않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이 편집이다 보니까 편집으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사실은 진짜 싫은데 그 스트레스 해소구로 만든 게 요 유튜브기도 하거든요. 본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집을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수정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광고업계가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좀 3D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있고 밤도 진짜 많이 새고, 요즘에는 일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널널하니까 여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만, 한창 때는 돈도 박봉인데 진짜 맨날 일주일 내내 밤새고 이렇게 일을 했었단 말이야, 3, 4년 차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요 유튜브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 중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집도 뭐 찍고 싶은 거 찍고. 근데 반대로 이제는 조회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 하는 일은 어쨌든 편집자. 운동은 그냥 취미예요. 운동이 업은 아닙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운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9번째, 소스에 가게 된 계기와 친해진 계기. 소스 사람들 구독자는 아니었거든요. 까로 형이랑 뭐 다 루이랑 알고는 있었는데 구독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알고리즘에 어쨌든 운동 유튜버들 많이 보다 보니까 까루 형이 체육관 차린다는 영상이 떴어요. 그냥 문득 그때가 제가 30살쯤 돼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웨이트에 약간, 그때 운태기가 살짝 왔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몸이 이렇게 살이 감당이 안 된다 해야 되나, 또 요요가 오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도 마침 하기로 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이직도 맞물리고 해서 직장이 여기 스웨덴 서울이랑 좀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고민을 그렇게 크게 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전날 영상 보고 그 다음날 아마 가서 등록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가서 뭐 질문도 안 했어요. 루이가 거기 인포에 앉아있었는데 가서 등록하고 싶습니다 해서 바로 종이 받고 등록하고, 뭐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적성하고 와서 다음날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스를 오게 됐고, 친해진 계기. 아무튼 저도 어떻게 보면 운동에 반쯤 미쳐있는 놈이기 때문에 아침 7시 수업을 맨날 갔단 말이죠. 맨날 가고, 어차피 10시 출근이니까 10시 전에 스웨덴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냥 막 운동 또 하고, 까루 형이랑 가위바위보도 하고 애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해졌죠, 조금씩. 근데 까루 형이 사실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막 같이 어울리고 회원이랑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래요. 예전엔 더 그랬다고 하는데, 저거 갔던 초창기에도 그런 편이긴 했거든요. 선이라는 게 딱 있는 사람이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물갈이도 살짝 되면서 그냥 꾸준히 남아있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게 성빈이, 우리 지금 코치하고 있는 성빈이,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있는 성민이,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는데, 스웨덴 서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정립이라는 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군대를 갈 때, 군대 가기 전에 선물로 뭐 하고 싶냐고 해서 같이 와드를 한번 했어요, 코치님들 시간에. 근데 그때 까롱이 내기를 해봤더니 재밌는 거지.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뒤로 가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성빈이가 군대 갈 때쯤 돼서 운동을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성빈이가 혼자 사긴 좀 그러니까 셋이 오전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내기를 하면서 우리 감아주고 코치님들은 우리를 감아주니까 우리가 좀 많이 따라가게 되고 우리는 코치님들한테 지면 돈을 내야 되니까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막 순환이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오전 아드만 이렇게 같이 했어요. 뭐 엄청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 막 루이랑 또 존댓말 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했던 헬스장을 등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웨이트를 어쩌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아마 쇼미더바디 모띠 형이 준비를 해가지고 뭐 까르운 대회 준비한다고 이래서 와드가 아니라 웨이트를 할 때여서 그때는 함께 해줬어요. 그냥 어차피 와드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함께 하다가 이제 모띠 형이 쇼미더바디 우승하고 돌아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와드를 다시 하게 되고 근데 또 오후에 같이 운동을 계속 꾸준히 시간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그 오지 말라고 하기가 좀 그 까룡이랑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워크숍도 같이 가게 되고 근데 워크숍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이 가고 싶다는 식으로 약간 의견 표출을 해서 가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스웨덴 소의 사람들과 친해지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이 회원들이 같이 운동하게 한 계기를 만든 개척자 중에 하나죠. 제가 성빈이랑 성민이랑 제가 꾸준히 지금도 운동하고 있고 누구는 코치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첫 마라톤 팁. 저는 그냥 나갔어요. 원래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갔고 막연히 그래도 어쨌든 월 한 150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뛰고 나가긴 했는데 장거리도 30km 한 번만 뛰어보고 나갔고 어쨌든 마일리지를 월 그래도 100은 못해도 100은 채우셔야 되지 않나. 풀코스 100 안 채우고 나가시면 완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도 처음에 걸었거든요. 30 넘어가지고. 그리고 장거리 한 30 정도는 달려보시는 게 좋다. 풀코스는 이렇고요. 10km 같은 거는 내가 목표 막 PB 세우려고 막 빨리 뛰는 거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은 달리기 몇 번 해보시고 나가면 저는 완주할 수 있는 남성분들은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마일리지를 조금 채우시는 게 마라톤 대회 팁이 아닌가. 그리고 11번째로는 이제 네고모를 추천해달라. 작년 연말정산 영상에서도 말했던 건데 쿠팡에서 구매한 9천 몇백 원짜리인가 만 원짜리 바라클라바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고 바라클라바라고 치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강추합니다. 여기 따뜻하게 이중으로 해줘서 여기 메쉬로 이렇게 덮고 따뜻한 거 내려서 숨 쉬기 편할 때도 있고 너무 추우면 이것까지 올리면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글 꽂는 구멍도 있고 저는 겨울에 바라클라바는 원래 그것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12번째 오래 빠르게 뛰는 팁. 저는 오래 빠르게 못 뜁니다. 오래도 잘 못 뛰고요. 빠르게도 잘 못 뛰어요. 그냥 적당히 오래 뛰는 팁이라고 하면 그냥 잡생각 하면서 뛰면은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혼자서 대회 아닐 때는 그냥 달리기 노래 들으면서 뛰고 유튜브 들으면서 뛰고 그냥 그게 내 쉬는 여가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하면 좋고 그리고 어차피 어딘가 목표 거리를 정해놓고 저는 뭐 당근마켓 하면서도 달려갔다 오고 퇴근할 때 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는 목표 거리를 세워놓으면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오래 뛰는 팁 아닌가 싶고 빠르게 뛰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빨리 잘 못 뛰어가지고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를 못해서 빠르지 않습니다. 팁은 다이어트가 아닐까요? 그리고 13번째 저희 아내와의 연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저는 모태솔로였고 거의 찌질남, 애견남, 찐따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테토녀 우리 아내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제 친구랑 우리 와이프 친구랑 우리 와이프랑 셋이서 대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인데 그 둘이 사귀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소개를 해줬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저희 아내를 알고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에 그 친구들 거에 댓글 다는 거 프로필 사진을 봐서 얼굴을 대충 알았어요. 근데 이 얘기 해줬었나 모르겠는데 프로필 사진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한테 소개시켜준다고 단톡방에 저희 아내랑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소개를 시켜주는 건가 보다. 건너 그런 줄 알았는데 얘기해보니까 우리 아내를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고 이제 얘기를 좀 이어나갔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뚱뚱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개팅 전에 연락하다가 사진 주고 까인 적도 많고 저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줬던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소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테토녀에서 적극적이었다. 막 먼저 전화도 하고 연락도 끊이지가 않고 만났더니 저는 여자친구가 너무 사귀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달보다 못해서 그날 만나고 그날 저녁에 새벽까지 전화를 하다가 제가 찌질하게 고백도 못하고 우리 근데 뭔가 떠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 그러면은 좀 있으면 사귀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답답해가지고 그럼 사귀자고 해. 사귀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귀게 됐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이 그냥 쭉 오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아내 집에서 거의 살았었거든요. 약간 장거리였어가지고 주말에 저희 아내 집에서 자고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여행도 갔었고 거의 이미 사위처럼 살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도아가 태어났을 때 심정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좀 막 기쁘다, 막 너무 예쁘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런 감정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리둥절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 아내는 10달 동안 도아를 품었지만 저는 그냥 옆에서 뭐 그 누구지? 어떤 여자 유튜버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번 노력했더니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때 사실 그냥 얘가 내 애라고 하는 어안이 벙벙한 그런 감정이었다. 영화처럼 막 보자마자 막 와 막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솔직히 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도아랑도 이제 같이 살 부비고 밥도 주고 밤도 새고 이러면서 보면 볼수록 근데 급속도로 친해진 거죠. 너무너무 예뻐지고 요즘에는 진짜 도아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은 영화에서 부모님이 애들 대신해서 죽는 뭐 그런 게 참 이해가 간다. 내가 죽고 도아가 살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죽을 겁니다. 저희 지아랑도 지금 친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인데 도아만큼 예쁘다고 하기에는 아직 친해지는 과정인데 지아는 도아보다 약간 2배 정도 속도로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애가 둘이라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약간 좀 영상에 광고도 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좀 어느 정도 감사하게도 찾아주신 데도 많고 해서 이번 연도에 좀 많이 했는데 제가 혼자서 넷을 먹여 살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송하고 저도 최대한 제품 뭐 보고 뭐 걸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뭐 저도 세견은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절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도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이 앞에 영상에서 수익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수익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튜브 4,000 구독자 약 4,000 구독자는 돈을 얼마나 버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얘가 돈을 얼마를 벌길래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일단 요번 달 약 28일간 제 예상 수익은 10만원대 10만원 365일 제가 수익 창출된 지가 얼추 1년 정도 됐거든요. 작년 11월에 했는데 지금 12월이고 어차피 11월에서부터는 영상이 수익이 바로바로 안 났기 때문에 제 1년 동안 수익을 보여드리면 1년 수익은 제가 187만원 정도. 여러분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연봉. 제가 한 달에 영상 8개 정도 올리는 해서 수익이 요 정도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10몇만 원은 버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진짜 애들 분유값이라도 벌어보자, 공과금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큰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도 꾸준히 할 거다. 여러분 부업으로 할 게 못 되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빨리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거에 시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저도 8개씩 찍으려면 시간 많이 들긴 하는데 저는 또 리뷰니까 뭐 제가 사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 이거보다 더 못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미래를 보고 더 열심히 나중에 더 잘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 제품 주시는 데가 많아서 지출이 줄었어요. 그게 좀 좋습니다. 운동을 어쨌든 꾸준히 하고 운동을 사야 되는데 지출이 줄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만족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 자, 15번째 러닝 시작한 계기. 러닝을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스웨덴 서울에서 이제 루이, 까로 형, 코치님들이 러닝을 시작을 해서 달리기를 했고 저는 그 유행을 따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스웨덴 서울에서 먼저 유행을 했었는데 그 유행을 따라간 거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딱 코치님들이랑 뛸 때 ET7이라고 나름 얘기하면서 막 6명이서 뛰고 이럴 때 달리기를 했었고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하이록스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이록스도 뒤늦게지만 시작하고 싶은 만큼 그런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뭔가 하고 있고 보고 옆에서 멋있고 재밌어 보이고 막 하면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러닝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팔랑기.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 러닝을.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러닝을 하면 운동을 못하는 날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데 러닝은 진짜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날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16번째 저한테 3대 중량과 10km 기록을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측정을 잘 안 해요. 3대는 진짜 제가 겁이 많아서 측정을 안 해봤는데 뭐 측정 안 해본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스쿼트 같은 거는 뭐 한 140, 150까지는 합니다. 140, 150kg로 뭐 한두 개 정도 하는 그냥 운동할 때 루틴으로 넣는 걸로는 할 수 있고요. 데드도 160kg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벤치도 100kg로 뭐 컨디션 좋으면 3개, 4개씩 하고 컨디션 안 좋아도 1개는 합니다. 1개는. 뭐 3대 중량 얼추 400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얼추적으로 10km도 제가 대회를 나가보거나 측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4분대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40 그래도 한 7, 8분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총 경력, 총 운동 경력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걸 운동별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몸무게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제 재정립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저는 뭐 만족하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웨이트는 한 8년 정도 했다 어쨌든. 그리고 크로스핏은 이제 4년 차가 됐고, 그리고 러닝은 이제 2년 정도 했다. 다 찍먹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했지만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진 않거든요. 제가 뭐 식단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하고 있진 않고요. 근데 취미라고 하기에는 좀 더 심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봐도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할 정도로 운동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지금처럼 운동 뭐 40대까지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스트레스 해소구 중에 하나고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총 운동 경력은 한 8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이제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한 대답은 다 했던 것 같고, 촬영한 시간이 한 34, 5분 정도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잘라내도 꽤 긴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조회수가 사실 잘 나올까 싶습니다. 저는 구독자 대비 아이템이나 이런 거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지, 저를 궁금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브이로그 조회수만 봐도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액티파이나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에 자막에 남길게요. 몇 개 정도 있을 거다. 이번에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제가 마음 가는 분들에게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맞을 것 같은 분들이 받으시면 좋고, 뭐 마른 분들은 받아서 크게 입으시던지 잠옷으로 입으시던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엑스라지 사이즈 옷들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연봉 187만 원이라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옷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나름 저는 행복합니다.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맞는데 돈 안 벌려도 저는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이템 뭐 이렇게 지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받으면 제가 또 많이 돌려드리고 또 쌓아놨다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꿈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모으면 이게 구독자 이벤트를 뿌려드리는 거 말고도 나중에 제가 구독자도 많아지고 영향력이 좀 생기면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냥 바람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제 구독자 약 4,000명을 찍고 하고 싶었는데 못 찍고 하니 Q&A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Q&A는 구독자 10,000명 정도 찍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제 러닝, 육아, 리뷰 및 브이로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는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